추미애 당대표의 속죄 선언으로 더불어민주당 제185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하겠습니다. 네, 185차 최고위원회를 속죄합니다. 추미애 당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제 발언이 있기 전에 오늘 최고위 얼굴이 달라졌어요. 네, 새로 오신 최고위원님 두 분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먼저 서울시당의 안규백 최고위원님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이어서 박안주 최고위원님을 소개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국정농단 비선 실세 최순실에 대한 1심 선고가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최순실이 구속 기소된 지 450일 만에 징역 20년, 벌금 18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국정 시스템이 엉망이었던 부끄러운 과거를 다시금 들여다본 판결이었습니다. 이게 나라냐 외쳤던 촛불 시간이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순간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헌정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을 몰고 왔던 주범이 도리어 특정 정파와 정치 검사를 운운하며 끝까지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적반하장을 넘어서서 꾸안무치한 행동이라 하겠습니다. 최순실과 박근혜 전 대통령 사이의 공모관계가 인정되었고 대통령이 직권 남용하며 벌려온 일들이 처벌 대상임을 확실히 했습니다.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의 권한으로 개인들의 사익을 채운 것은 모든 범죄 행위를 통틀어서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 하겠습니다. 주범이자 공범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 또한 법치 국가의 근간을 세우는 판결이 될지 우리 국민들은 두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주목할 점은 재판부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2심 재판과는 달리 안종범 수첩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있다고 인정한 것입니다. 뇌물로 인정된 대상과 범위도 오히려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 수준인 72억 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어제의 판결만으로도 이재용 부회장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던 2심 재판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편향적이었던지를 알 수가 있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에게 뇌물을 강요받은 피해자라는 면죄부를 선물하려 뇌물 액수를 36억 원으로 축소시킨 이해할 수 없었던 2심 재판부의 관대함이 대법원 상고심에서 다시 바로 잡아지길 기대합니다. 그럼에도 이 재판에 대해서는 삼성의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은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한 것에 대해서는 삼성공화국만큼은 포괄적 뇌물죄가 인정되지 않는구나 하는 반칙과 특권과 예외가 있다는 것을 유감으로 밝힙니다. 삼성공화국이라 하는 것은 삼성이 뒷돈을 대고 삼성 편이 되달라고 이런 사람들이 대한민국 언론에 포진되어 있고 검찰 등 법조계를 장악하고 있고 공직사회 요직에 있는 이런 상태인데 그 삼성공화국이 그냥 박근혜 앞에서는 강요된 피해자라는 것이 국민 어느 누구도 납득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정경유착의 대명사, 정경유착의 제왕 삼성공화국이 절대로 법대 앞에 서면 그 제왕은 죽지 않는 제왕 불사의 판결을 받아내고야 마는 것이 대한민국 국민은 아직도 대한민국 법치는 삼성공화국에는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구나를 확인시켜주는 것이었습니다. 미르케이 재단에 대한 출연금 204억 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금 16억 원 이런 것들이 경영권 승계나 부정한 청탁이 없었다라는 전제 하에 모두 무죄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라고 하는 것은 청탁의 대상인 그 직무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도 없고 그런 포괄적인 인식과 양해 아래에 이루어지기만 하면 누구에게나
포괄적 뇌물죄가 적용이 되었던 전례에 비추어서도 삼성공화국에 대해서는 지나친 특전을 베푸는 사법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온 국민과 함께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한번 정의를 충족시키는 국민의 기준에 부합하는 그런 재판을 기대하면서 무너져가던 대한민국을 온몸으로 지켜낸 국민의 바람대로 사법정의를 세우는 방향으로 앞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재판부의 정의로운 판단을 기대합니다. 검찰이 거액의 다스 비자금을 추가로 발견했습니다. 다스가 협력사에 납품 단가를 높게 쳐주고 그 차액을 돌려받는 방식으로 수년 동안 회사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실소유 의혹이 제기된 도곡동 땅 매각 대금 중 10억 원가량이 다스 전무였던 아들 이시영에게 유입된 정황도 새롭게 포착해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도곡동 땅은 물론이고 다스도 자신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했으나 검찰의 수사가 진행될수록 도곡동 땅과 다스의 주인이 이 전 대통령이라는 증거와 정황들이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다스 실소유주에 대한 논란 이외에도 특활비 상납 사건, BBK 의혹, 국정원과 군사이버사 정치개입 사건 등 민간인 사찰 의혹,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 등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민주주의 질서를 파괴한 중대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는 박근혜 최순실이 저지른 국기문란에 못지않은 상황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반면교사 삼아 지금이라도 솔직하고 진실되게 모든 것을 털어놓길 바랍니다. 진실은 결코 침몰하지 않는 것입니다. 펜스 부통령이 미국으로 돌아가는 길에 상황에 따라서는 북한과 대화할 수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평창을 통해 남북 대화에 이어 북미 대화까지 물꼬를 튼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과 북한을 상대로 진정성 있게 일관된 노력을 기울인 성과라 하겠습니다. 펜스 부통령과의 대화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올림픽 과정에서의 남북 대화는 한반도 비핵화라는 한미 공동의 원칙을 결코 넘어서지 않는 선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강조하고 설득했습니다. 펜스 부통령의 대화 의사 표시는 이러한 노력의 성과라 하겠습니다. 김정은 위원장 역시 김여정, 김영남 등으로부터 방남 결과를 보고받는 자리에서 남북관계 개선 의지를 강력히 피력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과 북한이 대화의 테이블에 앉기 위해서는 우리의 적극적인 중재자 역할이 지금처럼 절대 필수적이라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남북관계 개선도 북미 대화 개선 진전과 불가분의 관계라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북한과 미국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고 역사적인 제3차 남북 정상회담이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구정 연휴 기간 동안 4박 6일 일정으로 독일을 방문해 뮌헨 안보 정상회의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이 회의는 각국의 정부 수반과 외교 국방장관, 국제기구 대표, 언론, 학계 인사 등 5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우리나라에서는 제가 집권당 대표의 자격으로 유일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회의 참석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비핵화 원칙과 동북아 평화 질서 구축을 위한 노력을 자세히 알리고 국제사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협조를 얻어내겠습니다. 내일부터 구정 연휴가 시작됩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온 국민들께서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구정 연휴에도 안락한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많은 국민들도 계십니다. 이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즐거운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원식 원내대표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추미애 대표께서도 자세히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저는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주범 최순실
1심 재판 결과에 대해서 간단히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사필 규정입니다. 검찰이 제기한 혐의 대부분이 인정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입니다. 뇌물, 강요, 국정 파탄의 책임을 준엄하게 꾸짖음으로써 무너진 대한민국의 도덕적 기반, 윤리 규범을 그나마 다시 세울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공범관계로 인정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결과도 이번 판결이 일관되게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뇌물을 제공한 당사자 중 한 사람인 롯데그룹 신동빈 회장에 대해서도 혐의 대부분이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같은 행동, 다른 결론을 본 국민들의 의구심만 더 커졌습니다. 삼성은 권력의 일방적 강탈이고 롯데는 적극적 뇌물 공세를 폈다는 우리 법원의 판단이 과연 정상적인지 이번 재판을 보면서 국민들은 정말 잘 이해가 안 될 겁니다. 아직 최종 결론이 난 것은 아닌 만큼 국정농단의 실체가 가려지지 않도록 똑똑히 지켜봐야겠습니다. 내일부터 본격적인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연휴 기간 그동안 맹위를 떨치던 동장군이 물러나고 모처럼 만에 포근한 날씨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민 여러분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가족, 친지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는 행복한 연휴가 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민족의 대명절인 설을 앞두고 한반도에도 평화의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펜스 미 부통령이 북한과 대화할 준비가 돼 있다며 북미 대화 가능성을 타진하자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역시 화해와 대화의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남북대화와 협력의 문이 열린 데 이어서 북미대화 재개를 위한 긍정적 신호들도 함께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꾸준히 추진해온 남북관계 진전과 북미대화라는 두 바퀴의 수레가 드디어 조금씩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평화의 분위기가 급물살을 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정부의 세심하고 주도적인 상황관리와 치밀한 전략 마련이 필요할 때입니다. 특히 어렵게 불을 붙인 평화의 분위기를 더욱 키워나갈 수 있도록 주변국과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남북 화해 협력의 기반을 단계적으로 넓혀가야 할 것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출발은 바로 이산가족 상봉과 군사적 긴장 완화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남북 적십자 회담과 군사회담이 진행될 수 있도록 북한 당국의 성의 있는 자세를 거듭 요구합니다. 설 연휴가 지나면 이제 2월 임시국회도 종반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민생 과제 해결을 위해 더욱 바짝 고삐를 죄어야 할 때입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의 국회 보이콧으로 인해서 민생 현안들이 해결의 신말을 찾기는커녕 더욱 꼬여만 가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는 인사청문 제도 개선 소위가 자유한국당의 일방적 불참으로 파행을 겪었습니다.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요구해놓고 정작 관련 소위를 무산시키는 이처럼 무책임한 정치를 언제까지 할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의안만 8,700여 건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법안 심사에 몰두해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민생 포기 정당이라는 오명은 자유한국당 스스로 자초하는 셈입니다. 반환점을 둔 2월 임시국회가 시급한 민생 현안 해결의 단초는 마련할 수 있도록 자유한국당의 협력을 강력하게 촉구합니다. 2월 국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조속한 개헌안 마련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국민들 밥상에 가장 많이 오르내릴 사안도 바로 개헌일 것입니다. 마침 어제 예비후보자 등록이 시작되면서 본격적인 지방선거에 막이 올랐는데 국민과의 약속인 지방선거와 국민투표 동시 실시를 위해 개헌안 마련에도 보다 속도를 내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 늦어도 다음 주부터는 본격적인 개헌안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5당 원내대표 간의 개헌 연석회의를 제안드립니다. 잠시 정차 중인 개헌 열차가 다시 힘차게 출발할 수 있도록 정치권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어제 한국GM이 오는 5월까지 군산공장을 일방적으로 폐쇄할 것을 방침으로 밝힌 데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구책 마련조차 없이 바로 공장을 폐쇄함에 따라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
하루아침에 일자리를 잃는 해당 공장 노동자들과 협력업체 등이 겪을 어려움을 감안하면 과연 대기업으로서 또 글로벌 기업으로서 최소한 사회적 책임을 다한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GM은 경영 부실을 한국 정부에 떠넘기려고만 할 것이 아니라 먼저 자신들의 방만 경영을 반성하고 자구책 마련에 우선적으로 나서야 할 것입니다. 한국 GM은 3년간 2조 원가량의 누적 손실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 물량을 일방적으로 줄이고 주력 차종을 단종시키는 등 이해할 수 없는 경영 형태를 보여왔습니다. 이로 인해서 이미 1,000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일터를 잃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GM 본사는 최근 4년 동안 한국 GM 5천억 원에 가까운 이자 비용을 받아갔습니다. 천문학적 손실을 입은 자회사를 상대로 5%의 고리를 받아갔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부품 등 원재료는 비싸게 넘기고 완성차는 싸게 받는 이전 가격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의혹들은 한국 GM 정상화를 위해서도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또한 경영 정상화 의지가 있는 것인지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원만 받고 한국에서 철수하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가 될 것입니다. 당국은 한국 GM의 대규모 손실 원인 파악은 물론 한국 GM의 경영 정상화 방안을 GM 측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통해 일자리와 지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당장 일자리를 잃게 된 군산 공장과 협력업체 직원들에 대한 실업 대책 등 마련이 시급합니다. 지난 7월 현대중공업 조선소에 이어 GM 공장이 문을 닫게 됨으로써 군산 시민들의 충격이 매우 클 것입니다. 지역 경제 불안을 진정시키기 위한 정부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여당은 이번 일을 엄중한 상황으로 받아들이며 관련 TF를 구성해서 지원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의 상습적인 정부 탓에 대해서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작금의 한국 GM 사태는 지난 10년간 GM 경영진의 부실 경영, 비정상적인 회사 운영을 방치해왔기 때문에 발생한 일입니다. 지역 경제와 노동자들의 생존권 문제를 앞에 두고도 오로지 정부 비판의 정쟁 소재로만 삼는 자유한국당의 무책임한 태도는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처음으로 최고위원회 참석하신 안민규 최고위원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최고위원으로서 후반기를 시작이 되었습니다. 남북대화를 비롯한 국내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당과 소를 대표하는 최고위원으로서 활동하게 되어 어깨가 무겁습니다. 추미애 대표님, 최고위원들과 함께 정의롭고 안전한 나라, 풍요롭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는데 견마지로를 다하겠습니다. 저는 여당과 야당이 서로 존중하는 파트너가 되어서 국정을 함께 이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입니다. 평창올림픽은 역대 최대 규모이자 남북 당일팀이라는 상징성까지 지닌 명실상부한 평화올림픽입니다. 이제는 평창에서 조성한 평화의 모멘텀을 이어가야 할 차례입니다. 북한의 방북 요청에 문재인 대통령은 여건을 만들자고 했습니다. 핵심은 북미 대화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지난 정권 오판으로 경색된 정국을 해소하고자 국민과 문재인 대통령은 한미연합훈련을 연기하고 단일팀을 구성하는 등 놀라운 인내와 양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한반도 평안을 위해 북한이 한반도 평안에 진정성 있는 대화를 보일 화답할 차례입니다. 한편 감사원은 지난 6일 제2롯데월드 의혹과 관련해 감사를 결정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18대 때 국방위 간사를 하면서 아주 심지 있게 다뤘던 문제입니다. 쟁점은 두 가지입니다. 안보 위협에도 불구하고 건축이 승인된 과정, 이 승인된 과정이 당초 보통 한 6개월 이상 걸리는데 단 15일 만에 어떤 일인지 이렇게 조속하게 검증 과정을 거쳤던 부분이고요.
둘째는 비행 안정을 비롯한 롯데의 부담되는 그 부담에 대한 그 특혜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주 비행하는 C130 같은 경우가 롯데에 거의 그 이격되는 거리가 거의 짧은데 이것을 정부에서는 그 당시 정부에서는 이명박 정부에서는 이걸 졸속으로 승인해준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김영삼,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치는 14년 동안 그때도 고용 창출이 최대의 목표였는데 불구하고 이것을 허용을 안 했습니다만 어찌된 일인지 이명박 정부에서는 1년 만에 안 돼요 하다가 돼요로 끝나는 이런 상황이 온 것입니다. 이에 의해 가지고 공군 총장 교체, 15일 만에 졸속 검증, 국방부의 변신 등이 국민적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늦었지만 철저한 저는 감사로 인해서 이런 의혹이 해소돼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일이면 듣기만 해도 가슴이 설레는 설 명절입니다. 우리 마음에는 진정한 새해의 시작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모든 존재들, 풀과 나무, 들짐승, 날짐승, 물고기 등 저는 공기와 흙마저도 행복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금년 연휴 기간에는 도둑놈도 없어야 되고 쉬어야 되고 불난 곳도 저는 없고 쉬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 여러분 편안한 고향길 다녀오시고 즐겁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완주 최고위원의 발언입니다. 네, 새롭게 최고위원을 맡게 된 충남도당 박완주 의원입니다. 이번 새로운 지도부는 새로운 대한민국을 요구한 국민의 준엄한 명령을 받들어서 다가오는 6.13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 승리로 정권 교체를 완성해야 하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추미애 당대표님과 최고위원님들을 모시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승리하겠다는 각오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당의 발전과 함께 문재인 정부의 국정 운영을 착실하게 뒷받침하는 것은 물론 충청, 강원의 최고위원으로서 지방 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는 약속 드리겠습니다.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정치권을 향해 국민이 옐로우 카드를 꺼냈습니다. 국민은 권성동 법사위원장과 민생을 맞바꾼 제1야당의 민낯을 바라보며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이냐고 묻고 있습니다. 국회의원 월급을 최저 시급으로 책정해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25만 명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일하는 국회를 거부하는 정치권을 향한 국민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든 것입니다. 민생회복을 위한 2월 임시국회의 골든타임은 지금도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국민은 제 할 일 못하는 국회를 향해 옐로우 카드를 꺼내들 수밖에 없는 시점까지 왔다는 사실을 자유한국당은 무겁게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자유한국당의 민생을 볼모로 한 권성동 부하기는 이제 그만두고 즉각 민생 회복의 장인 국회 법안심사장으로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YTN 노조가 최남수 사장 퇴진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이어오고 있는 것에 대해 깊은 우려의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최남수 사장은 지난 2014년 세월호 참사를 야기한 박근혜 대통령의 눈물을 옹호하는 글을 SNS에 게재했던 것도 모자라 MB 칭송 칼럼, 성희롱 트위터, 역사관 논란 등 각종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상황입니다. 최남수 사장은 해당 의혹들에 대해 적극 해명하며 법적 대응까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한 방송을 요구하는 YTN 구성원들이 퇴진 요구는 더욱 거세지고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MBC와 KBS가 기나긴 암흑의 터널을 지나 공영방송 정상화를 위한 힘찬 출발을 내디딘 현 시점에서 또다시 언론사 사장의 퇴진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매우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YTN이 국민께 신속하고 정확한 뉴스를 전달하는 국민의 방송으로 하루빨리 정상화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희망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관 최고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네, 민족 최대 명절 설 연휴가 하루 앞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이 연휴를 즐길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네, 갈수록 심해지는 청년 고용 한파 속에서 명절도 잊은 취업준비생들, 명절 연휴가 의무휴일로 지정되지 않아서 명절 당일에도 근무를 해야 하는 대형마트나 백화점 종사자들, 생산량이나 매출 등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명절에도 영업을 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이 여전히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정부가 국민의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지만 여전히 휴일을 제대로 보내지 못하는 많은 분들을 위해서 저희 더불어민주당도 더욱 노력을 하겠습니다. 취업 문제로 청년들이 고향을 찾지 못하는 일은 더 이상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 청년 미래투기를 중심으로 청년 실업을 비롯한 복잡하고 다양한 청년 문제에 대해서 근원적인 해결 방안을 내놓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서 많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의 우려가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 안정과 소비 확대를 통해서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정부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모든 국민에게 적용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도 법적,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야 하고 아울러서 국민의 쉴 권리를 보장해주는 사회적 분위기 조성에도 앞장서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많이 있었습니다. 연휴에도 국민의 안전을 위해서 근무에 나서는 경찰 및 소방공무원들, 그리고 환자를 돌보느라고 병원을 지켜야 하는 의료진,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휴일에도 쉬지 못하시고 근무를 하십니다. 이들의 노고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무술년 한 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